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세대 주택에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공동근저당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세대 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는데요. 이들은 2017년에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당시 임대인들이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의 세대에 1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됐고요.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배당이 됐고 이들이 보증금의 6천만 원 중에 절반도 안 되는 2,500만 원만 돌려받거나 아니면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들이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봤다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를 했었고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만 알렸고 다른 호실과 함께 묶인 공동 근저당이 있는 점, 등기부상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법원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과 달리 각 세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유권 담보권이 형성이 되므로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중개대상물인 해당 호실에 설정된 저당권을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원심 판단이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을 했고 공인중개사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의 권리 관계뿐 아니라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에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관련 자료를 요구 확인해서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공인중개사로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다세대 주택의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고요. 2026년이 새로 시작하고 처음 맡게 되는 공인중개사 관련된 대법원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공인중개사에게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때 내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공동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선순위 임차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개사가 설명을 무조건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의무까지는 아니었어요. 설명을 해줄 수는 있고 뭐 앞에 공동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까지는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